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살펴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원전 그리고 SMR,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SMR에 대한 좀 중요성이나 기존 원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전의 원전부터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혀 그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주식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궁금증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뭔지 아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사진이고요. 이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죠. 1986년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이름이 이제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 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였죠. 정말 설계적 결함부터 규정 위반, 미숙함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었던 인류 최악의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느 지역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드라마로 또 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었던 그런 원전 사고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 대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쓰나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량의 그 방사선 물질이 노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직까지 경계심이 있고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운동이 불었던 게 있어요. 바로 탈원전인데 이런 것들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선포식을 하면서 점점 그 기존 원전에 대한 불신, 위험성으로 인해서 탈원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원전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원전의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로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설 부지 확보 정도가 되겠는데, 이제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두 번의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기본적으로 좀 방어 심리랄까요? 원전은 무조건 나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효율성은 되게 좋긴 한데요. 이게 원전이 오래돼서 해체를 해야 될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보통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비용이 한 6에서 7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원자력 발전 자체가 물론 효율성은 높습니다만 이 방사성 폐기물을 또 처리하는데 보관한 공간 만드는데 보통 50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많이 드는 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쓸 때는 좋은데 그 뒤가 문제인 에너지원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그 절대 누굴 두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찾아본 자료의 베이스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대안이 떠오른 게 이렇게 SMR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죠.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렇게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여기 보시면 건설 공기도 짧죠. 여기 97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개발에 착수해서 2012년도 세계 최초로 표준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 담수, 열에너지 공급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SMR 이제 발전 설비를 갖춘 적이 있냐 이러면 뭐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 시점이 아직 불분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쓰이고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항공모함이라던가 잠수함, 쇠빙성 등 그 이제 선박 추진 동력 요구로는 건조 운영된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SMR의 용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작다 보니까 굉장히 좀 뛰어난 장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한계점 보여드리면서 시설 부지 확보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성, 비용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집 옆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게 문제거든요. 부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도 하고, 뭐 이게 그냥 아파트 하나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다. SMR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상쇄가 돼요.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도 그래도 크기가 크거든요. 한 7, 8층 높이 아파트 크기만 합니다. 그만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공장에서 완전하게 좀 제작 조립해서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건설 공기라고 해야 되나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즉 빨리 건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 안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는 중간에 어떤 그 하나가 부러지면 굉장히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10만 배 이상 안전하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SMR이 모듈형이잖아요. 모듈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 규모를 수요에 따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 좋냐면 그 이제 이게 수출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국가 전력망이 좀 빈약한 데 있죠. 전력 수요가 좀 낮은 지역, 기저전력으로 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아니라면 좀 분산 전원 역할, 뭐 산업 지역이나 격리 지역이나 송전망이 좀 들어가기 힘든 곳, 아니면 뭐 특수 시설에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한계점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용화가 아직까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신기술에 대한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아예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재, 하부구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 하면 어디죠?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의 하청업체들에서 뭐 SMR,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좀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이게 SMR이라고 그림 이상해지네요. 네. 하여튼 당황했습니다. 이게 원전이 이렇게 소형 원전이 있다. SMR입니다. 네, 소형 원전이 있다면 이제 이쪽은 그 어디에서 하부 업체 여기에서 만들고, 이쪽은 여기에서 만들고, 이쪽은 여기에서 만들고, 이쪽은 여기에서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하부 구조 산업에 대한 존재가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문제다라고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게, SMR에 투자를 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정말 이거는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많이 가파른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SMR 같은 경우에는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도 앞으로 두산중공업이라던가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로 한번 돌아가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따로 뭐 오늘만큼은 차트 분석을 할 만한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호재죠. 굉장히 직접적인 호재였고, 이제 상승폭이 시작이 됐다가 지금 뭐 주가 여러 가지 지수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악영향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그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실 생각이 아니면 꼭 산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차트는 그냥 참고 용도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 SMR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이제 상장을 했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주들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엮이게 되면 그 SMR 같은 경우에는 내륙도 가능하고 이제 바다 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수소 개발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죠. 한국전력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많이 급상승하면서 그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얼마나 수익을 볼지가 조금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근데 좀 길게 보면 저는 한국전력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전기세가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이는 그 천연 자원의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국전력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SMR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통해서 효율 좋은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당연히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꾸준히 살펴봐야 될 산업군들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군이 아닌가. SMR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인 만큼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뭐 관련주들 다 날아가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다들 SMR 관련주들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주말간에 좋게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아주 DJ 스보였습니다.